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 공동체와 이슬람교 그리고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항상 이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좀 어렵죠,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지도를 같이 보면서 하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린 이제 이슬람 공동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 이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이슬람교라는 게 있거든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슬람교라는 게 있는데 이 이슬람교가 이제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제 또 종교와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언제냐라는 게 바로 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업할 때 늘 이제 OW1H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육하 원칙을 좀 보다 보면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무엇을 이제 주장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면 당시 이제 시간은 6세기입니다.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는 서아시아 일대이다.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사회에서, 이런 지역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는 게 일단은 키워드겠죠. 그죠? 전쟁이 있으니까 사람 간 이동을 해야 하는데 약간 좀 막히게 되는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과 결국 또 다른 정면, 바로 상인이죠. 이런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도에 보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밑으로 이제 돌아가는 요런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 중간에 기착지이던 메카나 메디나 요는 지역에서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무역 중심지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무역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계급, 빈부의 차라는 뜻은 결국 계급 또는 계층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런 계급이나 계층이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불만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회적 갈등이 되겠죠. 자, 이제 옆으로 오면 이 사회적 갈등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게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해결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결국 이제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면 바로 이제 평등을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등해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평등, 어디에 평등하냐? 바로 유일신, 신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일신 사상이 바로 이제 유대교에서 나중에 전에 우리가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신한테 절대 복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요 지역에서 좀 만연해 있던, 널리 퍼져 있던 우상숭배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거를 배척을 한다 라는 종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보면 신 앞에서 평등하다, 평등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런 평등하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다 하는 거죠.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죠? 구원. 그래서 이런 이제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라든가 그다음에 조로아스터교 또는 그리스도교, 이런 모든 거를 약간 융합하거나 또는 이제 좋은 점을 좀 취해서 보면 교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이제 이런 메디나로 근거지로 옮기게 된 게 헤지라인데, 이 헤지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교의 탄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이런 종교적 사건으로 인해서 이 종교가 좀 더 확산이 되었으므로 이 종교에서는 이걸 기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헤지라, 이슬람력 몇 년 이렇게 됩니다. 석이라는 거는 크리스트교 출발이고 이슬람력이라는 거는 당연하게도 이슬람교의 출발을 얘기합니다. 622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무함마드이죠.
그래서 이 무함마드 같은 경우는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공동체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 같이 생활하게 하는 거지요. 자, 이러면서 이제 요 특징, 바로 종교와 정치가 일치가 되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단어로 정교일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교일치. 이런 거를 알아두면 개인적으로 참 좋을 것 같네요. 자료실 같은 경우는 이슬람 사람들의 의무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정통 칼리프 시대, 두 번째는 우마이야 왕조 시대, 세 번째는 아바스 왕조 시대. 2번과 3번은 왕조이죠, 그죠? 왕조, 여기도 왕조. 근데 첫 번째 부분은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와 왕조가 어떻게 다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무함마드가 사망한 이후에 무함마드를 대신해서 이슬람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를 칼리프라고 하거든요. 이 칼리프가 뭐냐? 바로 왼쪽에 보면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적인 지도자이다. 바로 정교일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칼리프를 어떻게 했다? 선출했다. 선출. 자, 이 선출했다는 뜻은 아들로 세습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세습이 아니라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 안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선출은 바로 무함마드 가문 안이었습니다. 가문 내에서 이제 선출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활동이다. 그래서 뭐 영토 확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교세를 확대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왜 확대가 되었는가? 개종하면 세금을 줄여주었다. 라는 거. 이 종교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이제 당시 가족 내에서 또는 이슬람사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칼리프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 가문은 바로 자손에게 세습했다. 그래서 왕조예요. 세습해서 왕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도가 이제 원래 메카였는데, 메카에서 다마스쿠스로 옮겼죠. 죄송해요. 다마스쿠스로 옮겨서 정복 전쟁을 계속했다. 이 다마스쿠스의 위치를 한번 보셔야 해요. 바로 지도에 보면 다마스쿠스는 여기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 메디나에서 다마스쿠스로 지중해 쪽으로 점점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쪽 네룻 지방으로 오면 바로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 우마이야 왕조 때는 이제 유럽의 이베리아 또는 북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영토가 확장이 되었다. 바로 지중해 전역을 지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의 특징에서 바로 아랍인이 아니었던 이슬람 교도를 차별 대우했다. 요거를 역사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아랍 제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랍인을 좀 더 우월하게 여기는 주의였다. 그리고 이거는 차별 대우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의 키워드가 평등인데, 이런 평등을 이제 거부당한 다른 이제 아랍인이 아니었던 이슬람인들은 이란 지방, 현재 이제 이란과 똑같습니다.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아바스 왕조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다음 주제는 아바스 왕조입니다. 그죠? 이 아바스 왕조는 당연하게도 예전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예전 선택이 아니었던 바로 아랍인 중심의 민족차별 정책을 어떻게 폐지했다. 그죠? 폐지했다. 요 정책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슬람 제일주의입니다. 이제 이슬람 제일주의 밑에 나와 있겠죠. 그죠? 이슬람의 원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하면 줄여주었고, 그 다음에 능력 있으면 채용하고, 그 다음에 아랍어를 공용어로 썼다. 그리고 이슬람 법으로 제국을 다스렸다 라는 거, 이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 중국사에서 좀 이제 약간 알아야 될 거는 바로 당나라와 이슬람 왕조였던 아바스 왕조가 싸웠던 전투가 있습니다. 이름은 탈라스 전투인데요. 이런 탈라스 전투에서 이제 이슬람의 승리를 하게 되면서 비단길, 바로 중앙아시아의 동서교역로는 비단길이죠. 비단길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문물이 많이 들어오죠. 중국과 유럽의 문물을 이제 교류하면서 이 중심 도시, 바로 바그다드가 이제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른쪽에 좀 보면 우마이야 왕조에서 아바스 왕조로 가기도 했지만 뭐 후우마이야 왕조 스페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집트에는 파티마 왕조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뜻은 이제 아바스의 정통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칼리프가 약해지겠죠. 이제 나라가 분열되니까 여기도 칼리프, 저기도 칼리프, 칼리프의 지위가 약간은 바뀌는 거죠. 칼리프의 지위가 종교적인 권위만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왕조에서는 다 정치적인 권위를 갖고 갔고, 이 아바스 왕조에서의 칼리프는 바로 종교적인 권위만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내용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시야파와 순위파는 꼭 읽어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시고, 그럼 저희는 수업이 좀 길지만 이슬람 문화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슬람 문화권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린 이제 그 이슬람 문화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무역의 키워드는 바로 동서교역이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 때 이제 우리가 비단길을 장악을 했다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업 행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사막을 왔다 갔다 했던 대상무역이라든가, 또 이제 신바트의 모험으로 대표되는 해상무역의 활동,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이쪽부터 해서 이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이 아랍인들이 와서 고려시대에 이제 교류했던 곳이 있습니다. 이름은 벽난도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이제 동서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슬람교도 확산이 되었다. 특히 어디에 가냐면 바로 동남아시아에 갑니다. 특히 나머지 거는 읽어보셔야 해요. 다음 이슬람 문화인데, 이 이슬람 문화가 뭐냐는 겁니다. 이슬람 문화의 키워드는 바로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런 이슬람교가 전파가 된 지역, 그리고 이제 건축물도 나옵니다. 모스크라는 게 사원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원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원에 이제서 뭐 하느냐,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재판 등 모임 장소이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우리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바로 그림이나 이제 조각 대신에 이제 글자나 그림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 금지였기 때문이죠. 신의 모습을 만들지 않고 복잡한 무늬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신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니까 약간 교훈적인 문학 작품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 있겠죠. 혹시 여러분도 어릴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현장 다가가기라든가 탐구활동 이런 부분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교과서를 좀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에 가면 이슬람 과학도 나오긴 하거든요. 특히 이 부분 좀 꽤 중요해요. 그래서 이슬람 과학이 발달했다. 특히 이제 요거요. 알코올, 알칼리 또는 알고리즘, 이런 R이 좀 들어간 거는 이슬람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상식 이상으로 알면 개인적으로 좀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가 내용이 있지만 인도로부터 0이라는 개념이 수입되어서 아라비아 숫자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 0
이런 식으로 됐고, 다음 연금술은 사실 금을 만드는 기술입니다만은 이런 금을 만드는 기술 안에서 이제 금이 아닌 다른 금속이 나오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금속을 만든다는 기술, 화학술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또는 낙타를 타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지리학과 천문학이 좀 더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입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이슬람의 문화, 과학, 그리고 동서교역, 무역, 왕조와 시대의 차이점, 아랍 제일주의와 이슬람 제일주의의 차이점, 그리고 이슬람교의 탄생,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중단을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엄청 내용이 긴데 학생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더 복습을 해 가면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읽어보는 습관을 좀 지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